사람마다 다른데 김연아 씨는 이렇게 김연아 씨가 어떤 한 거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이런 거를 다소 약간 민망해 하시는 것 같아. 약간 뭐 예. 맞죠? 약간 그런 게 있는 예, 거예요. 우리가 막, 그거- 야, 김연아 씨 최고였잖아요. 도 사실이지만 본인이 이제 그거를 막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민망해하고 뭐 그런데 감사합니다 막 이런 것도 제가 그거를 인정하는 것 같은 막 그것도 약간 좀 아니 그 약간 지금 이 톤 네, 처음 약간 들었어. 이 톤은 한 번도 안 들었어. 감사합니다. 예를 들면 팬분들이 어머 김연아 씨 너무 아름다우세요. 네, 그것도 막 맞아요. 뭐 예쁘세요 어. 이렇게 이제 인사치레 하시는 네. 분들 많잖아요. 근데 그걸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될지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이쁘다고 인정을 하는 것 같으니까.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렵다니까. 네. 그때는 뒤에를 머쓱 이렇게 긁으시면 괜찮죠. 머쓱. 아니 이게 저 뭐 이게 올포디움이라는 이런 대기록을 세운 뭐 이렇게 뭐 트로피 같은 게 나옵니까 어떻습니까? 아니요, 저는 근데 그런 뭐 모든 포디움 위에 들었다라는 것도 그런 걸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. 이거를 뭐 저희가 그냥 이번 경기 끝났으면 다음 시합, 이거 끝나면 다음 시합, 맞아. 이번 시즌 끝나면 다음 시즌 이렇게 사니까 그건 거에 사실 어떤 의미 부여를 크게 하지 안 않으시죠. 해요. 예. 그것도 저도 뭐 생각지도 않다가 이제 팬분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그렇구나 사실은 하고 그래도 예를 들어서 수상을 하거나 하면 집에 갔을 때 트로피 보면서 이렇게 한 번 정도는 야 내가 탄 건데 이거 저는 제 방에다가 이제 트로피들을 좀 해놓거든요. 가끔가다 못해요 그냥. 카메라 진짜. 흐뭇하신 것 같아요, 나 표정이. 흐뭇해요. 야 이거 각 방송사의 그런 그 야, 뮤직앤 다음 토크. 해는 못 보는 상. 예, 뮤직앤 토크. 야 이거 그러니까 조셉이 받은 상은 다음 해 못 보는 경우가 좀 많아가지고. 뉴스타상이라고 새로운 스타가 드디어 탄생했다고 해서 뉴스타상, 티목상 같은 거 있어요. 예. 별상이 다 있네. 연아 씨도 이제 그런 트로피 모아놓은 이런 뭐 방 같은 게 좀 있습니까? 모아는 놨죠. 근데 이제 막 방을 만들진 않았고 제가 그냥 성격이 그런지 그런 거를 막 전시해놓고 막 별로 싫더라고요. 해서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부모님이랑 살 때는 이제 부모님들은 그런 거 그쵸. 좋아하시니까 네, 이렇게 해놓으셨었어요. 근데 이제 결혼 후에는 막 엄마는 이제 막 그런 거 해놔야지 뭐 했는데 싫다고 그래서 그냥 다 이제 잘 넣어서 넣어놨죠. 네. 뭐 다 넣어놓으셨구나. 근데 사실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도 뭐 어릴 때인데 이제 인터뷰에서 뭐 금메달 땄는데 금메달 보고 뭐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제가 그냥 금메달 말달이구나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근데 진짜 그걸 이게 스포츠는 좀 밖에서 보면 워낙 결과가 막 화려하고 막 드라마틱해 보이는데 사실 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인생이 드라마틱하지 않거든요. 맞아요. 그걸 보면서 막 무슨 영화나 드라마나 만화처럼 막 이러려고 했지 막 사실 그런 생각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별로 안 들어요. 네,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결과에 대해서도 크게 막 의미를 막 부여하지 않는 성격인 것 같아요. 왜냐면 이제 나는 계속해서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. 네, 이건 계속 앞에 일이 앞둔 있으니까. 일이 있다 보니까 이건 이거고. 직장인 분들처럼 뭐 큰 뭐 프로젝트든지 뭔지 그걸 하시면 그냥 또 다음 가시잖아요. 일. 다음으로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. 저한테는. 그 사실 뭔가 이게 잘은 모르겠지만 뭐 김연아 씨의 이런 좀 무덤덤함이라고 그런 것 할까요? 같아요. 시루에 너무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 듯한 이게 중요한 경기라든가 이런 데서 이게 좀 발휘가 좀 되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그런 성격이 좀 그죠? 스포츠에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저라고 막 무슨 외부 영향을 1도 안 받고 막 그건 아니죠. 그렇진 않지만 좀 덜 받고 제가 갈 길만 이제 가는 그런 게 좀 약간 단순한 게 생각하는 게 그런 게 좀 멘탈적으로 좀 도움이 됐던 것 충분히 같기도 그럴 수 있죠. 이게 이제 연아 씨는 사실 7살 때 이제 피겨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집 근처에 이제 스케이트 특강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이게 이제 피겨에 첫 발을 내딛었다고 얘기를 했어요. 코치님께서 권유를 하셨다고 그래요. 선수로의 어떤. 예.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 피겨 스케이팅 이렇게 보는 것도 좋아하시고 어릴 때 뭐 스케이팅도 그냥 뭐 취미지만 놀면서 하는 거지만 이제 스케이팅도 많이 하고 하셨다 해서 이제 관심이 일단 부모님이 있으셨고 집 근처에 이제 과천 시민회관에 이제 링크장이 새로 있었죠, 생겨서 과천에.
놀러 갔다가 이제 그런 선수들 하는 거 보고 그냥 취미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때 한 선생님께서 이제 그 선생님 말씀으로는 막 몸을 막 겁없이 얼음 위에 막 날렸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점프 이런 거를 겁 없이 그냥 막 하니까 얘는 뭔가 다르다고 느끼셔서 이제 선수로 권유를 어머니한테 했다고 해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. 어떻습니까? 본인은 이제 그 당시 코치님은 이제 겁 없이 몸을 날렸다 했는데 실제로 좀 본인 스스로도 좀 그런 겁이 좀 없는 스타일이었어요. 어땠어요? 겁이라게 뭐 여러 가지 겁이 있지만 막 이렇게 뭐 저 놀이기구 이런 거 잘 타거든요. 뭐 어떻게 비슷하잖아요. 이제 네. 어린 나이에 얼음 위에서 스케이트 신고 이렇게 막 점프를 하는 게 전 사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. 너무 어렸을 때 네. 기억이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몸을 썼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. 내 스스로 느꼈을 때 내가 좀 피겨를 정말 좀 꽤 하는구나. 피겨와 맞는다. 이런 느낌을 좀 받으신 건 좀 언제쯤인 것 같아요? 다른 선수들보다 좀 기술적으로 빨리 이제 성장을 하고. 이제 실력이 느는 걸 보고 좀 소질이 있나 뭐 근데 사실 그런 생각도 안 하죠. 그냥 하는 거거든. 네. 그냥 한 거예요? 그냥 하는데 어쨌건 이제 좀 좋은 성적이 나오고 이제 국제 무대에서 생각지도 못했는데 막 1등을 해버리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그래도 인정을 받는 수준의 실력을 갖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. 연아 씨의 이름이 이제 세상에 처음 알려진 게 2004년 헝가리 주니어 그랑프리 우승을 하면서 선수를 시작한 지 8년 만에 국제대회에서 우승을 합니다. 이때가 몇 살입니까? 그때가 중학교 2학년 뭐 이랬던 것 같아요. 15살. 네. 사실 우리나라가 김연아 선수가 등장하기 전만 하더라도 약간 피겨의 불모지라는 그런 소리를 많이 했었어요. 이게 당시 피겨 선수가 국내에 100여 명이 안 됐고 이 전용 빈상장은 제대로 없었던. 그래서 그 당시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. 롯데 월드 거기 그 빈상장 오시는 분들이 다 빠지고 나면 그때 이제 훈련을 거기서 했다고. 그래요. 이게 네. 피겨 전용 빙상장이라는 것도 사실 없죠. 굉장히 어려운 한국에서 그렇게 생기긴 어렵고 일단 빙상장 자체가 많지 않았고 그게 롯월드에서 제 경우에 11시, 1시 대관이었던 것 같아요. 이제 대관을 하는 거예요, 랭크장에. 보통 그렇게 연습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롯드가 다 닫은 다음에 네. 이제 저희가 들어가서 하는 거죠. 그래서 막 끝나고 뭐 집에 오면 뭐 2시, 뭐 3시 막 이러고